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엊그젠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행복해? 근데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떤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뭔가를 새롭게 알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하면서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장면이 다른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책 읽는 것만 빼면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있는 게 네,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 이렇게 사람마다 좀 조금씩 다른 건 그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걸 테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건 사실은 뇌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을 네.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이 얼굴학 전문가셔서 우리 얼굴이 뭐 몇만 년 전으로 올라가서 뭐 남방에서 북방에서 온 뭐 그 후손이 이런 얘기도 참 재밌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알아야 한다는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얼굴학 전문가 조영진 교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1년 넘었죠? 예. 네. 그때는 이제 배경이 자작나무 배경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들어와서 딱 생각나는 게 인걸은 유구한데 산천은 간대없구나. 네.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얼굴학 전문가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분장을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어디 가면 늘 남의 얼굴을 보시는 게 습관이자 또 연구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굴을 그냥 단순히 감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굴을 분석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얼굴 볼 때 오른쪽 뇌로 감상도 하고 왼쪽 뇌로 분석도 하고 예, 이렇게 양쪽 뇌를 다 쓰면서 얼굴을 보죠.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뭐 북반기 얼굴, 남반기 얼굴 알려주시고 좌뇌, 우뇌 이제 차이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한 얘기도 다 좌뇌형, 우뇌형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예. 뇌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 예. 네.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전반적인 문화나 예. 전반적인 나라의 국민성 뭐 이런 예. 것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오른쪽 뇌를 쓰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에 그런 국민성이 되는 거고. 예. 또 왼쪽 예, 뇌를 예. 많이 쓰면 또 그런 그런 국민성이 쪽으로. 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는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는 이제 국민이죠. 예. 그래서 오른쪽 뇌로 하는 일은 다 잘하잖아요. 한류 열풍. 알고 보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기하고 이게 감각으로 감성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전 국민이 오른쪽 뇌가 우세한 분이 인구의 70%로 세계에서 인구비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나면 오른쪽 뇌를 자꾸 자극을 많이 받게 되니까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오른쪽 뇌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 뇌로 하는 일은 다 잘하죠. 그러면 김연아 선수 같은 업적도 그렇죠. 오른쪽 뇌의 예, 승리.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뇌를 바탕으로 해서 왼쪽 뇌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그 경지에 이른 거죠. 네. 요만큼만 들어도 재밌으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뇌를 잘 알고 잘 활용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우리 행복도 다 뇌에서 느끼는 거니까. 네. 예, 그럼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을 수 있고 남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우리 아들 손자의 행복을 갖게 하는데 교육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아유, 얼른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듣겠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두 분 아나운서께서 그 행복을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디 관광을 가셔서 네, 새로운 거를 여행지에 보고 가서, 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되게 행복을 느낀다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관광 가서 여러 경치를 멋진 걸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른쪽 뇌가 그때 즐거웠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오면 그냥 경치만 보고 오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된 건데 거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생각했을 때 행복했다. 그 말은 네네. 왼쪽 뇌도 쓰고 오신 겁니다. 전 잘하고 있는 잘하고 건가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뇌도 가지고 있고 왼쪽 뇌도 가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양쪽 뇌 다 써야 그럼 이쪽 50점 행복하고 이쪽 50점 행복하면 합쳐서 100점 행복이 되잖아요. 성격이 다른 행복이지만 뇌 안에서는 합쳐져서 행복의 총량은 많아지는 거죠.
예.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책 읽는 거 싫어하신다고 아니 그냥 농담을 집에서 그냥 하셨는데 편안히 있는 게 예. 좋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차 마시는 거는 이제 촉각, 미각, 예, 차의 따뜻한 온기 예, 또는 미각 예, 이런 것은 감성적인 거죠. 시청, 후, 미촉. 음악을 듣고. 그렇죠.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행복을 느끼고 그러고 오면은 그냥 아줌마가 되는데 예, 거기서 또 그걸 하면서 책을 읽을 때 행복을 느꼈다. 그 말은 책을 읽는 건 언어, 문자로 돼 있는 것은 왼쪽 뇌가 담당하니까 왼쪽 뇌도 행복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 역시 이제 감각적인 행복이 예, 50점, 왼쪽 뇌적인 행복이 60점에서 행복의 총량이 많아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생활을 하고 예, 앞집 아줌마도 뒷집 아저씨도 5,00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의 양은 전체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행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죠. 예. 근데 영국의 그 유명한 BBC에서 그 신문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영국 시민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세계에서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답이 나왔는데 가장 지지가 많았던 1등짜리가 뭐냐면 뜻밖에도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였답니다. 예. 그 무슨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거다 이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예,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였답니다. 두 번째 2등을 한 건 뭐냐면 예, 일과 후 하루 일을 마치고 자기 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가 예, 2등을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기 목욕시키는 일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뭐 어떻게 보면 팔 아프죠, 물튀기죠, 김설이죠. 왜 그 굳은 일이 많을 텐데 왜 거기서 행복을 느꼈을까? 예, 그 시민들은 그렇게 지지했답니다. 세 번째는 대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마에 땀을 닦는 외과 의사. 예, 그럴듯합니다. 예. 네 번째는 작품 완성, 대작 완성을 목전에 두고 파이프를 피워온 예술가 이렇게 예, 뽑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의 행복과 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의 행복이 사실은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예,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가 느끼는 예,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따로 있고 같은 뇌 속에 예, 어머니의 행복이 다른 부분에 있고 외과 의사의 행복은 또 다른 부분에 있고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행복을 관장하는 사실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각각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각각의 행복을 다 누리게 되면 행복의 총량은 아주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자,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는 거기 모래성을 쌓으면 뭐 밥이 나오나요? 라면이 나오나요? 실리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할 때 순수한 놀이 충동. 우리 동물은 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뇌 속에 가장 밑에 줄기가 되는 뇌간이 막 놀려고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들도 막 뒹굴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동을 만족했을 때 그 뇌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예, 그건 보상은 없는 거죠. 실리적 보상은 없지만 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의 행복은 사람 그 뇌간의 바로 위에는 변연계라는 게 있는데 이 변연계라는 곳은 애정을 맡은 곳입니다. 예, 우리 애정을 베풀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곳입니다. 아니 남한테 주는데 나는 손해나는 건데 왜 행복합니까? 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예, 이 포유동물 이상에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집에서 이 개가 새끼 나가지고 뭐 오줌도 핥아먹고 그 왜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 아기를 돌볼 때 행복한 거예요. 아기의 사탕 사주고 그러면 내가 가게 가서 사탕 사느라고 다리 아프지 신발 닳지 돈 쓰지 다 손해인데 그걸 사탕을 아기 줬더니 아기가 쪽쪽 빠는 걸 보면 마음에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뇌의 그 변연계적인 행복이에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 뇌적인 행복도 물론 있습니다. 그 변연계하고 오른쪽 뇌가 가깝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기가 포동포동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행복을 느낍니다.
자,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외과 의사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수술하는 동안 5시간, 6시간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건 사실 없죠. 그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배고프지, 그래 신경 쓰지. 그러나 그걸 참고 왜 참습니까? 이 수술의 성공을 기대하고 장차의 보상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노력, 그 끝에 얻은 성취감, 여기서 오는 행복이죠. 그것도 사람이 가진 행복 중에 참 중요한 가치 있는 행복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걸 이루었을 때 얻는 행복, 그것도 인간이 누려야 되는 행복 중에 큰 행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화가니까 이제 좀 그림을 예술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작품 완성을 목전에 둔 예술가의 행복이란 건 뭐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선을 긋고 손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놀이 충동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또 장미꽃을 그릴 때는 장미꽃을 괜히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장미꽃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장미꽃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장미꽃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 충동을 또 만족시켜 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또 그림 뭐 그리고 싶다고 그냥 촥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저 흑장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 빨강색을 바로 칠할 게 아니라 밑에 초록색을 칠해놨다가 그 마른 다음에 빨강색을 더 칠하면 그 깊은 흑장미색이 날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장차의 완성을 기대하고 현재의 충동을 참는 거죠. 거기서 오는 충동을 억제하고 하는 그런 행복도 귀중한 행복이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가의 행복은 등수로는 4등이지만 뇌 전체를 균형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런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 이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발전한 가운데 예술에도 다 관심을 높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뇌관, 변연계, 우뇌, 좌뇌, 우리 사람이 가진 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늘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매우 발전적인 일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나 뭐 이런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현실감 있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미술 선생이니까 그림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2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참 새 날씬하고 이쁘네, 깔끔하네. 아이고 참 섬세하고 은은하게 잘 그렸어.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시게 되죠. 이건 시각적으로 느낌으로 감상한 거니까 오른쪽 뇌가 감상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가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말과 숫자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 무슨 새지? 학인가 백로인가? 학은 깜장 털이 달렸고 여기 정수리도 빨갛잖아. 우리 말 속에는 지식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의 눈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거죠. 이건 백로인가 봐. 그런데 이제 지식과 숫자를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백로, 이 연이파리 아니야? 연이파리가 다 시들었는데, 그럼 10월 말, 요즘에 이제 연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10월 말에 연이파리가 시들고 연열매가 익으면 이때 백로는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왜 있지도 않은 백로를 그려놨지? 이렇게 말과 숫자, 지식을 이용해서 그림을 감상하게 되면 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면 생각이 되죠. 생각을 해가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감상이죠. 이건 왼쪽 뇌로 감상하는 법이죠. 우리가 오른쪽 뇌도 가지고 있고 왼쪽 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양쪽 뇌 다 써서 감상해야 그 시간에 오른쪽 뇌도 다 왼쪽 뇌도 썼으니까 더 분명히 뇌에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뇌도 행복하고 왼쪽 뇌도 행복하고.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기러기네요. 오른쪽 뇌가 보면 그 기러기 살 통통하게 쪘네. 또 잡아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묵화 그 은은하고 구도도 아주 멋있는데 이런 오른쪽 뇌가 감각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왼쪽 뇌가 그럼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뭘까? 괜히 그냥 그린 거 아닐 거 아니야? 유심히 이 기러기들을 보니까 이 기러기가 날아가질 않고 대개 기러기가 날아오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 화가가 날아오는 것만 그렸을까? 날아가는 거 그려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말로 하기 때문에 말이 없으면 생각을 깊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더 많이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통해서 말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보면 기러기가 이렇게 갈대잎을 물고 있는 겁니다. 예, 기러기 자세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런 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감상이고 그건 왼쪽 뇌를 쓰는 거죠. 예, 이런 그림은 갈대로자가 늙을로자고 의미 같고 기러기 안자가 편안한 자고 의미 같은 점을 이용해서 노안, 늙어서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누구한테 선물해서 벽에 걸어놓으면 그 그림 선물한 분이 내가 늙어서 편안하게 이런 복된 인생을 마무리하라, 살아라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감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러기 볼 때 오른쪽 뇌, 생각해서 왼쪽 뇌. 양쪽 다 썼잖아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많이 본 그림인데. 그림은 그림이네요. 보니까 이게 기러기군요. 이게 우리는 이게 무슨 언덕인가 공산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갈대밭입니다. 동양화에는 갈대에 기러기를 그리는 전통적인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일본 사람들이 화투를 만들 때 여기 이제 갈대를 그렸는데 갈대가 여러 번 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닭의 달밤의 기러기를 그리는 겁니다. 달밤의 기러기가 날아드는 그림. 달을 그려요. 여기는 이제 화투에서는 둘로 갈라놨는데 본래 그림에서는 이제 같이 했던 거죠. 그러면 달은 달월자가 즐거울 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뜻하니까 달이 이제 기러기가 날아들어야 즐거움이 날아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날아가는 걸 그리지 않고 날아오는 걸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지혜가 또 알게 되고 나도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뇌 좌뇌 이렇게 뇌를 폭넓게 많이 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양을 늘리는 일이다. 그리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머리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머리까지 좋아지고 행복한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또 보실까요? 그러면 음악 감상할 때는 그럼 어떤가? 우리 한국 국민처럼 가무에 소질 있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100만 명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도 그럼 우리 뇌에 즐거우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오른쪽 뇌는 곡조를 담당합니다. 이게 이마고 이게 뒷곡지인데 여기가 귓구멍입니다. 여기가 눈이 있고 귓구멍 위에 여기 볼록한데 여기죠. 여기서는 멜로디 소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이올린 소리구나. 저거 첼로 소리구나. 참 곡조가 아름답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럼 왼쪽 뇌는 뭐 하느냐? 왼쪽 뇌도 하는 일이 있죠. 말을 담당하는 뇌니까 가사의 뜻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노래를 듣고 같은 자리에서 노래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 노래 곡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래 듣고 와서 어떤 사람은 그 노래 참 가사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로는 가사도 들어오고 곡조도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양쪽 뇌에서 똑같이 일을 하지 않고 대개 사람마다 한쪽이 약간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힘이 센 분은 곡조에 치중해서 기억을 하고 또 감상하고 왼쪽 뇌가 우세한 분은 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리라 이렇게 말로 하면 제 왼쪽 뇌가 한 겁니다. 저의 한국어 단어는 모두 왼쪽 뇌에 저장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 때까지는 오른쪽 뇌에 말을 합니다. 오른쪽 뇌가. 근데 5살이 넘어가면 왼쪽 뇌가 이제 말은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왼쪽 뇌가 다 맡아서 하게 되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오른쪽 뇌는 거의 언어를 담당하지 않고 말 속에 들어있는 눈치만 차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가도 되냐 이 말이죠. 선생님 가요. 그럼 같이 가자 그 말이죠. 이렇게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멜로디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걸 이제 오른쪽 뇌가 알아챕니다. 김 여사 내일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분이 뭘 부탁하려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건지 하자는 건지 기분 좋아서 그냥 한턱 내자는 건지 우리는 음성만 듣고도 다 알죠. 그런 눈치를 오른쪽 뇌가 다 챕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점심이 아니고 내일 점심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왼쪽 뇌입니다. 그건 제가 왼쪽 뇌로 이제 한국말로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리라 했으니까 왼쪽 뇌가 한 거죠. 여러분도 그럼 제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300분의 1초 사이에 왼쪽 뇌가 탁 켜져서 제 말을 들으신 겁니다. 제가 왼쪽 뇌 쓰니까 왼쪽 뇌 쓰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예. 그래서 제가 콧노래로 이렇게 곡조를 풀면 오른쪽 뇌가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래 곡조는 모두 오른쪽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300분의 1초 사이에 오른쪽 뇌가 지금 탁 켜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 노래 곡조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는 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고 들어봤는데 느끼고 왼쪽 뇌는 저분이 이제 교수 관두고 산에 가서 뭐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곡조와 가사를 합치면 노래가 되죠.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노래를 하면 여러분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오른쪽 뇌가 곡조를 듣고 왼쪽 뇌가 가사를 들어서 노래로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바로 옆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오른쪽 뇌를 쓰면 옆 사람이 오른쪽 뇌를 쓰고 왼쪽 뇌 쓰면 왼쪽 뇌 쓰는 겁니다. 내가 손자 앞에서 아들 앞에서 오른쪽 뇌 쓰면 아들은 오른쪽 뇌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인은 인구의 70%가 오른쪽 뇌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나면 확률적으로 오른쪽 뇌 쓰는 엄마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오른쪽 뇌 쓰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오른쪽 뇌 쓰는 직장 상사를 만나서 일생 동안 오른쪽 뇌를 많이 자극받게 돼서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오른쪽 뇌 하는 일로 한류 열풍도 일으키고 올림픽 금메달도 많이 따서 5등, 7등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해서 10위권에 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왼쪽 뇌를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왼쪽 뇌를 좀 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 과학상을 한 명도 못 받는군요. 노벨상 주는 종목이 모두 왼쪽 뇌 써야 하는 일이니까 말과 숫자로 하는 거니까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문학상, 의학상 이게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손각으로, 논리로, 논문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인구가 3배인 일본은 벌써 18명이나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왼쪽 뇌 한국 사회에 왼쪽 뇌의 각성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 뇌를 써야죠. 자, 제가 이제 아까 가사로 할 때보다 노래로만 할 때보다 아니, 가사로만 할 때보다 곡조로만 할 때보다 노래로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고 더 즐거워지신 거죠. 더 행복해지신 거죠. 왜? 양쪽 뇌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나는 숲으로 거진 이렇게 낮게 하고 힘을 덜 들여서 했는데 힘을 더 들여서 뇌의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피치를 올려서 오른쪽 뇌는 곡조를 담당하니까 멜로디를 담당하니까 더 멜로디컬하게 고저강약을 분명하게 왼쪽 뇌가 가사와 섬세한 운동을 담당하니까 섬세하게 또 친밀하게 이렇게 발성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뇌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부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어때요? 훨씬 듣기 좋죠? 자,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왜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오른쪽 뇌 더 많이 쓰고 왼쪽 뇌 많이 쓰고 양쪽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뇌관을 많이 썼더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른쪽 뇌 왼쪽 뇌 뇌관 많이 써서 뇌에 각성 수치가 올라가서 뇌가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부산물로 쾌감이 많아진 겁니다. 그 저는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가수들 공연 같은 거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요. 막 노래 따라 부르고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그 이유네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노래 부를 때 예. 나도 뇌 많이 쓰고 우리 아들도 손자도 뇌 많이 쓰게 하면 그게 더 좋은 노래 부르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전 국민이 노래를 부를 때 뇌 많이 써서 부르면 옆 사람까지 다 뇌 많이 써서 앞집 아저씨도 뒷집 아줌마도 5천 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예, 한국인이 머리가 아주 좋아지게 될 거란 말이죠. 예,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분한데 이 문화를 예, 머리가 좋아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우리 뇌 속에는 거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뇌 속에서는 같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들 기를 때 이제 말을 가르칠 때 애들이 엄마 입 모양만 보고도 말을 다 배우잖아요. 예. 거울도 안 보고 한 입이 애기가 거울 보고서 내 입 모양 이 모양이구나 하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입 모양을 보면 뇌에서는 엄마의 입 모양을 만드는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 하면 아기도 아 하고 이 하면 이 하고 예,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걸이도 엄마 아빠의 행동 걸음걸이가 자기는 앉아서 보고 있는데 뇌 속에서는 같은 뇌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걸음을 걷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조심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 뇌 왼쪽 뇌 뇌를 골고루 쓰도록 조심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 손자가 저절로 뇌가 좋은 뇌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들이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 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오른쪽 뇌는 대개 이제 감각적인 쾌감을 이제 치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는 이제 대개 좀 편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편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60년 동안 편하게만 하면 발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 뇌에게는 애정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고 또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뭔가 뭐 이렇게 도덕적이고 명분적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왼쪽 뇌는 말과 숫자로 생각하니까 너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긴 한데 좀 인정머리가 없고 그래서 친근감이 덜 느껴지고 이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그 성취를 통해서 보람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른쪽 뇌적인 도움은 가서 막 봉사하고 거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해서 하는 도움이 되지만 왼쪽 뇌적인 도움은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뇌칸은 그 양쪽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뇌의 줄기, 뇌의 중심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관장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인 행동. 본능적인 게 나쁜 거냐? 본능적인 게 좋은 거죠.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야 의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내가 저거 해봐야지. 투지도 생기고 저거 이겨놓을 거야. 나 꼭 맞춰놓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발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서양 그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 이게 서양 그림을 보면 아무리 서양이기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웬 아주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빨개 벗고 놀고 있는데 이웃집 영감태기가 건너다 보고 있다. 이게 아니 서양이 이런 일이 있을 리도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걸 무슨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기념을 하나요? 그런데 이 그림이 세계 명화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명화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리면 명화인가요? 이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명화가 됐을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시간과 사랑의 우애라는 겁니다. 시간과 사랑, 그 상관관계를 이 그림 속에 의미로 숨겨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매우 철학적인 의미여야 맞습니다. 시간이라는 그 엄청난 문제를,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문제를, 그 둘의 상관관계를 이 그림 속에 의미로 담았다니 이건 아주 철학적인 그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난잡한 장면을 그려서 철학적인 의미의 그림이 돼야 되느냐. 여기서
시간은 바로 이게 날개도 치고 모래시계를 등에 짊어진 이 노인이 시간의 신 크로노스입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시간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도 친 노인,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노인, 또는 커다란 낫을 들고 있는 노인, 또는 무거운 햄머를 들고 있는 노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햄머는 뭘 부수는 도구죠. 무거운 햄머니까 닥치는 대로 부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은 모든 걸 부숴버린다. 시간은 모든 걸 파괴해버린다. 라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산도들도 바다도 다 형질 변경됩니다. 인간이 애써 만든 도시도 언젠가 다 폐허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소중한 정신적인 것, 지식, 지혜, 명예, 이런 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세월은 모든 걸 다 파괴시켜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느끼는 건 오른쪽 뇌도 느끼지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찾는 건 말로 하는 거니까 이게 왼쪽 뇌가 하는 거죠. 어때요? 왼쪽 뇌 지금 쓰신 거예요? 머리가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죠? 지금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생각하는 머리가. 그다음에 사랑. 사랑이 되게 우리 저기 연애 편지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 큐피드의 화살을 연상하시죠? 큐피드가 여기 있네요. 근데 큐피드가 항상 이렇게 어린애로 묘사됩니다. 왜 사랑은 어린애로 묘사할까요? 유치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니까. 상당히 지적인 행동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생각해 볼 때도. 그래서 어린애로 나타냈습니다. 날개를 붙여놨죠. 이건 해부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팔도 있는데 왜 날개가 붙었어요? 그런데 날개 붙인 것은 지멋대로 호로록 날아왔다가 지멋대로 날아가 버리기 쉬운 거니까 혼자 이뻐 죽겠다가 좋아 죽겠다가 또 미워 죽겠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날개로 표현한 겁니다. 얘가 활 들고 놀죠. 왜 활 들고 노는 걸로 했을까요? 어린애가 활 들고 노는 장난을 하면 그 위험한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에로틱한 사랑이란 유치한 감정에서 나온 거고 총잡을 수 없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위험한 장난이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도 친 어린애가 활 들고 노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비너스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여기 장미꽃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애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아주 즐거워하시는데 이거는 정신적 즐거움입니다. 근데 부부간의 사랑의 즐거움, 그때도 같은 즐거움이지만 그건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정신적 즐거움은 왼쪽 뇌가, 육체적 즐거움은 오른쪽 뇌가, 감각적인 뇌가 하는 거죠. 근데 장미꽃이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 뒤에 얼굴은 순진하고 앳된 소녀 같은데 왼손에 달콤한 꿀, 벌집을 내보이고 있고 등 뒤로 감춘 오른손에는 매발톱을 숨기고 있네요. 예쁜 옷자락 틈새로 컴컴한 그늘 속에 다리가 들었는데 보니까 사자다리가 들었네요. 괴물을 그려놨습니다. 저런 괴물을 거짓말, 속임수, 기만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가면이 있군요.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이게 좋지 않은 뜻이죠. 나 미스김밖에 없어. 저도요. 그래서 색욕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절규하는 노파, 질투를 뜻합니다. 여기 얼굴이 오른쪽 반만 보이는 젊은 여자, 진리, 진실을 뜻합니다. 진리의 신은 장막을 두 손으로 끌어당겨서 늘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진리가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리가 얼굴 내놓고 있으면 누구나 다 보죠. 그래, 시간은 진리가 쓴 장막을 자꾸 벗겨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둘이는 생기는 것도 없이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누가 이기죠? 시간의 신이 이기죠.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니까. 근데 진리의 신은 얼굴이 오른쪽만 있습니다. 왼쪽에는 얼굴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진리 가까이 가더라도 왼쪽으로부터 가면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른쪽, 라이트, 정의 쪽으로 가야만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른쪽 얼굴만 있는 여자로 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우리가 200만 원 여행비를 들여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이 그림 앞에 가서 야 피부색 좋다. 그러고 보면 오른쪽 뇌로 감상한 거죠. 물론 피부색 좋은 것도 느껴야 됩니다. 그것도 못 느끼고 오면 그냥 여행비 들여서 그냥
0.01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느낌까지 자세히 이 느낌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나타내는 바 시간과 사랑과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서 너희들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란 흔히 에로틱한 사랑이지. 그리고 그런 사랑은 육체적 아름다움에 의해서 촉발되더라. 그러나 이런 에로틱한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할 때는 즐겁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거짓말과 색욕과 질투 같은 저급한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잖아. 그러나 시간의 신이 언젠가 이 장막을 걷어내면 진실은 드러날 거야. 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면 200만 원 들여서 500만 원 건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앞집 아저씨도 뒷집 아줌마도 300만 원씩 남겨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5,000년 동안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 피부색 좋다 그렇게 하고만 오면은 100만 원씩 손해보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운에 좌뇌. 예. 그리고 한 번 생각할 거 더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뇌관이 또 강하게 원시적인 뇌지만 뇌관이 작용해야 그걸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좋은 감상이 되잖아요. 예. 자,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다 왼쪽 뇌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식욕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60년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빼놓고 먹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밥 전문가가 아니죠? 예. 밥에 대한 경험은 많은데 목포밥도 먹어보고 베트남 밥도 먹어보고 또 태국 밥도 먹어보고 러시아 밥도 먹어보고 다 밥에 대한 미각적인 경험, 오른쪽 뇌적인 경험은 많은데 밥에 대한 왼쪽 뇌적인 언어 숫자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쌀을 딱 보면 이거 목포쌀이네. 아니야, 이거 2,000쌀이야. 이렇게 말로 바꿀 줄 알아야 전문가입니다. 이건 한 톨에 0.몇 g이고 이건 단백질이 몇 %고 탄수화물이 몇 %인데 이건 몇 도로 몇 분간 가열해서 지어서 5분간 뜸 들여가면 카레라이스에 좋은 쌀이야. 이렇게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 수준으로 쌀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아줌마들이 모두 식품영양학과 교수 수준으로 식재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일본 아줌마들이 와서 다 존경할 겁니다. 그럼 우리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먹기만 먹었지 왼쪽 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밥 전문가가 이왕이면 밥 먹을 때 왼쪽 뇌까지 썼더라면 제가 얼마나 오늘 여기 자신 있게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저분한테 뭔가 배울 게 있구나, 본받을 게 있구나. 이거 옆 사람이 다 그걸 느끼고 저분 치매 걸리려면 멀었네. 이렇게 그분의 장래까지도 다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 뇌를 써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쪽 뇌는 모든 정보의 입구니까.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것을 다 이제 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면 오른쪽 뇌만 쓰는 겁니다. 이걸 언어와 수리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뇌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골고루 쓰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제 그 오른쪽 뇌 쓰는 사람 인구비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면 우리 한국인이 북방계 형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북방계가 누구냐면 시베리아에서 빙하기에 15,000년 동안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빙하가 풀리면서 남쪽으로 우리나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중국으로도 가고 뭐 네덜란드로도 가고 뭐 다른 데로 많이 갔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북쪽에서 빙하기에는 겨울이면 영하 50도, 60도, 70도 여름이 한 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1년 내내 겨울이고 뭐 눈천지입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은 오직 사냥밖에 없습니다.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시각을 담당한 뇌가 오른쪽 뇌. 시각이 다 뇌로 다 들어갑니다. 오른쪽 뇌, 왼쪽 뇌 다 들어가는데 양쪽 뇌가 똑같이 일하지 않고 주로 오른쪽 뇌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시각적인 건 오른쪽 뇌가 합니다. 이게 이제 버릇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다 있지만 한 손이 먼저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각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푹푹 빠지는 데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근육을 써서 허벅다리 근육, 몸통 근육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작은 근육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통의 근육이 발달하고 몸통도 커지고 다리도 굵어지고 그러나 다리가 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다리도 조선무다리 이렇게 굵게 되고 그 대신 이렇게 좀 짧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질이 우리 한국에 많으니까 우리는 몸통에 큰 근육을 쓰고 또 시각적인 걸 잘 처리하고 또 뽀독뽀독 눈 밟는 소리만 듣고도 아 저게 50kg짜리 사슴이구나. 저건 80kg쯤 되나 봐. 이렇게 소리만 듣고도 다 알아야 됩니다. 또 사냥하러 가자 할 때도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너 쏴. 이렇게 이제 뭐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길게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버릇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시각적인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도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딱 경치나 보고 오는 겁니다. 나 여기 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시각적인 결과를 다 목적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때 왼쪽 뇌까지 써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또 노래를 들을 때도 곡조에 치중해서 듣습니다. 가사보다는. 그래서 그 곡조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그 곡조를 익혀서 아주 전 국민의 가수화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노래를 즐기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의 모든 작곡을 다 담당하고 지휘자도 다 담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과 지휘는 왼쪽 뇌를 써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 뇌를 즐기고 소모만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즐겁고 생활에 활력을 얻고 좋죠. 그러나 작곡까지 하고 지휘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우리는 또 춤을 춰도 다 큰 근육을 써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춤출 때 다 어떻게 해요? 큰 근육 먼저 써죠. 어깨, 꿀럭, 발꿈치, 손목.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연구하려고 부채 춤 이게 한량무도 좀 배웠습니다. 부채를 펴는 방법이 대략 한 3가지가 있더군요. 딱 올려서 추르륵 이렇게 휘을려. 이것도 멋지죠? 그런가 하면 손목을 써서 궁짜자 궁짜 이렇게 펴는 방법도 있어. 멋있죠? 이건 손목 관절을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큰 근육을 써서 궁짜자 궁짜 이렇게 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이렇게 피는 방법은 북방계가 잘합니다. 남방계는 잘 못 배웁니다. 큰 근육이 발달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 춤이 탁 시원하고 막 기계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다 씩씩합니다. 큰 근육을 써서 걸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철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큰 근육을 안 쓰고 작은 근육을 쓰려고 그러니까 몸이 다 자세가 오그라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 있어 보이고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거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좀 덜 문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실학자 한 분 중에 성호 이익 선생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에 남습니다. 고, 소, 금, 밀. 옛 것은 엉성하고 이제 것은 치밀하며 같은 물건이라도 전, 절. 옛날 것은 먼저 나온 것은 유치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교묘하더라. 그렇잖아요. 우리 인류 문명을 관통해 보면 옛날 건 엉성하고 유치합니다. 요즘 나온 건 다 치밀합니다. 세탁기. 저 젊었을 때 세탁기는 덜덜거리고 소리 나고 물 새고. 요즘 세탁기 전자동으로 아주 지가 알아서 고장도 안 납니다. 10년 넘어도. 이게 교묘하고 치밀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요?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한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왜 세계 1등을 못하나요? 교묘하고 치밀한 걸 1등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자 비행기를 세계에서 제일 교묘하고 치밀하게 만들어, 텔레비를 세계에서 제일 교묘하게 치밀하게, 휴대폰을 제일 치밀하고 교묘하게 만들면 그게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묘하고 치밀한 것은 우리 뇌에 다 써야 되지만 왼쪽 뇌 기능과 상관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결정적인 딜레마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왼쪽 뇌를 써야 되는 길인데 우리는 오른쪽 뇌 쓰는 사람이 많고 오른쪽 뇌의 각성 수치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쪽 뇌 수치가 낮다. 전 국민의 왼쪽 뇌 수치가 히말라야가 되어야 예, 과학자 한 사람이 나와서 에베레스트를 찍어서 노벨상을 받지. 예, 전 국민의 왼쪽 뇌가 태평양인데 거기서 어떻게 에베레스트를 갑자기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노벨상 못 받는다고 대학 교수님 탓하지 말고 우리가 왼쪽 뇌를 먼저 써서 한국 사회 왼쪽 뇌에 히말라야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뭔가요? 오른쪽 뇌도 매우 중요하고 근데 왼쪽 뇌를 써야 되겠다. 이건 이제 충분히 아셨는데 그럼 왼쪽 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쪽 뇌가 말과 숫자를 쓰는 뇌로 생각을 하는 뇌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숫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생각을 많이 일으켜야 돼요. 결국은 수다제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뇌는 언어, 계산, 이런 걸 담당하니까 말을 할 때 단어를 명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근데 뭐 말은 어떻게 해도 통하죠.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떠니까 내일은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측이란 단어가 있고 중간고사는 저런 게 나올 건가 봐. 뭐 시험 문제는 정신적인 거니까 예상이란 단어가 있고 구별하지 않아도 소나기 올 건가 봐. 시험 문제 나올 건가 봐. 그렇게 동사로만 해도 다 통합니다. 통하기는. 그렇지만 동사를 쓰게 되면 동사는 동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작을 담당하는 뇌, 오른쪽 뇌가 조금 거기에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그걸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측, 예상,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썼을 때는 그게 왼쪽 뇌가 작동하는 겁니다. 예, 우리 뇌 속에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꺼내서 써야 됩니다. 예, 빨리빨리 꺼내 쓰는 버릇을 들여야 그 뇌의 고기가 발달해서 얼른 그 말이 탁탁 잘 나오고 그런 어려운 문자를 써서 쓰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 참 지식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른쪽 뇌는 감정을 담당하니까 뭐 잘못하면 시기심, 질투심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야 뭐 열심히 할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이걸 좀 순기능으로 바꿔서 남에 대한 배려, 애정, 봉사 이런 걸로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왼쪽 뇌를 발달시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길게 명사를 많이 써. 부사를 많이 쓰는 건 이제 왼쪽 뇌를 아무래도 덜 쓰는 겁니다. 매우, 굉장히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또는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굉장히 하여간 중요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강조하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길게 해야 돼요. 자 커피를 잔을 한 잔 놓고 아까 커피 드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커피 잔을 한 잔 들고 아유 참 이쁘네요. 웬 미녀가 이렇게 있어? 이게 오른쪽 뇌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야, 이 커피 색깔도 좋네. 그림도 이쁘고. 그다음에 커피잔을 많이 펴서 따뜻해. 이건 촉각적인 정보를 얼른 꺼내서 해석하는 거죠. 저 커피 한 잔을 볼 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뇌로는. 근데 어떤 사람은 따뜻해. 촉각적인 정보를 얼른 꺼내서 처리하는 겁니다. 촉각뇌를 쓰는 사람이죠. 커피 색깔 좋네.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맛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런 오른쪽 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왼쪽 뇌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만지가 이거 좀 따끈따끈한데 한 60도 될 건가 봐.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커피잔 들고 왼쪽 뇌를 쓴 겁니다. 그 맛을 딱 보고 맛있는데 이건 브라질산인가? 이렇게 말로 바꾸면 말 속에는 지식이 들었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옆에 앉아있던 손자가 왼쪽 뇌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 잔은 좀 커피잔이 큰데 가득 담았네. 한 230cc 되겠구만. 예. 그냥 커피 많이 줘서 좋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 뇌를 쓰는 거지만 그걸 계량적으로 더 정확하게 할 때 이럴 때 왼쪽 뇌를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동안에 뇌관은 뭐 하느냐? 뇌관도 하면 좋습니다. 혹은 의욕, 행동을 관장하니까 이거 가서 이제 이 참 커피 맛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시엄마 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의욕을 가지고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응? 너 다음 데이트할 때 요 잔 요거 마셔봐야지 이렇게 뭔가 의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럴 때는 이제 뇌관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커피 한 잔 가지고도 우뇌 좌뇌 뇌관 골고루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다쟁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음 자는 건 좋은데 근데 말로 또 말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근데 말까지 하면 이 발음하는 뇌까지 쓰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역시 왼쪽 뇌가 말과 숫자를 담당하니까 말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칼럼 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예. 책 속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할 일이 없어요. 멜로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 뇌에 의존해서 많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럼 자꾸 하게 되면 왼쪽 뇌를 발달시키는 거죠. 말을 길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엄마가 애를 깨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밥 먹어. 꿈을 대고 안 와. 그러면 말을 길게.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60년대식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봤는데 쇠고기 미역국은 식으면 금방 맛이 없어지거든. 아빠도 다 드셔가시는데 얼른 와서 엄마의 미역국 맛 좀 봐줄래? 이렇게 수다쟁이가 되고 말을 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지식이 들었기 때문에 미역국이라고 다 같은 미역국이 아니구나. 60년대식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게 뭔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빠가 다 드셔가시는데 어른이 들기 전에 식사를 같이 마치는 것이 식탁 예의인가 봐. 이런 것들이 다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왼쪽 뇌를 많이 쓰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나요? 꿈을 대고 안 하면 밥 먹어! 멜로디로만 합니다. 소리만 높여서. 그럼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한 거죠. 그럼 아들은 오른쪽 뇌 소리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오른쪽 뇌가 해석해가지고 0.5초밖에 유예 시간이 없다. 요거까지 딱 감으로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만화책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화책은 밥 다 먹고 나서 봐도 되잖니? 네가 밥 먹는 동안에 만화책이 다 잉크가 날아갈까 봐 그러니? 잉크는 주성분이 탄소기 때문에 종이 셀룰로스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되거든. 중학교 때 배운 화학 실력 어디 있어? 그때 다 얘기해주면 내 지식이 말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해져서 아들의 왼쪽 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밥 먹어 멜로디로 말을 길게 해야 돼요. 수다쟁이가 되고 말을 길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할 줄 아는 일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제가 농구 할 줄 압니다. 근데 왜 농구 선수가 못 되죠? 할 줄 아는 일도 계속 해야 농구 선수가 되는데 저는 할 줄만 알았지 농구 실력이 4,500만 등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모두 자기 하는 일이 다 5천만 등 하면은 다 꼴찌 되는 국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자꾸 열심히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익숙하게 그러면 그 뇌 회로가 직접 회로가 개설이 돼서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음악 전공하는 제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쓰리 테너 아주 유명하죠. 이 쓰리 테너 세 분 중에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전공하는 제 친구들은 도민고 씨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거랍니다. 음악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바바로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째서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도민고 씨는 첫째 노래를 부를 때 제멋대로 부르지 않는데요. 제멋대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는데? 악보 있는 대로 불러준대요. 가수가 할 일이 뭐냐?
작곡가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대신 불러주는 게 가사가 할 일인, 가수가 할 일인데 그러면 작곡가 마음에 꼭 들게 그렇게 불러야지 지멋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호세 씨는 어떻게 부르는데? 감성적으로 부르니까 가슴 속을 파고들여서 쥐어뜯는 효과는 있는데 예. 그런데 좀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생각을 덜하고 부르는 것 같아서 아줌마 꼬먹는 노래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그 파바로티는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은 가수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니 저분 인기도 아주 좋고 노래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 소리는 잘 지르지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바로티 씨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소리는 힘차게 잘 내지만 그러나 음악적인 해석은 도밍고 씨만 못하고 또 감성적인 표현이 호세 씨만 못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저 세 분을 모셔놓고 우리가 음악회를 열면 호세 씨가 부를 때는 오른쪽 뇌가 감동을 받아, 도밍고 씨가 부를 때 왼쪽 뇌가 감동을 받아, 파바로티가 부를 때 뇌간이 감동을 받아. 그래서 결국은 그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동의 양이 뇌 속에서 점점 많아졌던 거지. 예. 그게 좋은 음악회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왕 노래 부를 때 운의 잔에 뇌간 다 많이 쓰면서 옆 사람도 많이 쓰게 하고 말할 때도 운의 잔에 뇌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면 좋죠. 자,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니 20년 살았더니 운의 잔에 뇌간 다 좋아졌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분을 형님으로 모시고 5년 동안 사귀었더니 운의 잔에 뇌간 다 좋아졌다. 그 좋은 형님이죠. 그 부모 밑에서 20년 양육받았더니 운의 잔에 뇌간 다 좋아졌다. 그 부모 좋은 부모죠. 우리가 모두 그런 아줌마, 형님, 아빠, 엄마 상사가 됐을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저절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말이 되나요? 예.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아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고요. 설명하시는 걸 다 들어보면 저는 영락없는 좌뇌형 인간이에요. 그동안 표현, 말, 반응 이런 걸 다 좌뇌형을 했어요. 커피 마시면 이거 어느 나라 커피예요? 아, 정말요? 예,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 남자들이 좌뇌형이 좀 많은 건가요? 그래도 좀 나눈다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 사람마다 예, 다른가요? 저는 왜냐하면 여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향 좋다. 그리고 이 그릇은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렇게 뒤집어보고 여자들은 그런 예. 정도거든요. 그리고 예. 향 좋다, 맛이 좋다 이런 건데 예.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셨죠. 그렇죠.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좀 본래 힌트를 주신다면요. 화가니까 미술의 소질이 있고 노래의 소질이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는 타입이었던 거죠. 근데 이 미술이라는 게 뭔가, 아름다움이 뭔가, 저 그림의 뜻은 뭘까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왼쪽 뇌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뇌 다 쓰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됐잖아요. 아니 저는 음악을 들을 때도 특히 외국 곡을 들으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이런 걸 먼저 떠올려요. 예. 그리고 아까 노래 부르실 때도 교수님이 생각하는 청사는 어떤 곳일까?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정말요? 저는 들으면서 음성 정말 아름다우시다. 예. 그리고 음색이 어쩜 저렇게 고우실까? 저는 이 생각을 예.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제가 노래를 못하는 이유가 좌뇌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왼쪽 뇌가 늘 이제 각성 수치가 높으니까 네. 늘 웬만한 일을 다 왼쪽 뇌가 먼저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뇌는 처음에는 네가 해 그랬다가 나중에는 20년이나 그렇게 살다 보면 30년 그렇게 살다 보면 오른쪽 뇌는 이제 무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곡조나 멜로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그렇죠. 못할 수도 있다는 예.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뇌 발달상 뇌간을 먼저 발달시키고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고 왼쪽 뇌를 나중에 발달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뇌 발달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어렸을 적에 너무 왼쪽 뇌를 미리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우뇌하고 뇌간을 누르기 때문에 나중에 똑똑하기는 한데 예술적인 이런 즐거움이나 인간 생활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누리는 기계적인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한글을 배우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 그것도 어쩌면 우뇌를 미리 개발시키는 데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왼쪽 뇌를 써야 됩니다. 네. 예, 왼쪽 뇌를 쓰는 것이 목표죠, 목표는. 네. 그러나 너무 일찍 시키면 오히려 손해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좀 어렸을 적에 막 뛰어나서 놀고 뇌간도 발달시키고 예. 친구들도 막 사귀고 놀면서 감각적으로 우뇌를 많이 쓰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을 때 그 사람 뇌가 가장 바람직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한 몇 살부터 그런 지적인 자극들을 계속 주고 왼쪽 뇌를 좀 개발시키는 노력을 예.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왼쪽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언어 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부터 어른들이 말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심부름 시킬 때도 예, 엄마 방에 가면 오른쪽에 책상 하나 있잖아. 그 책상 두 번째 서랍 열면 거기에 하얀 종이가 보일 거야. 하얀 종이 밑을 열면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말을 세밀하고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해. 그래야 엄마 말을 5분 동안 계속 처리하는 뇌 회로가 생깁니다. 근데 가보면 알아. 그러면 눈치만 발달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다 해결하죠.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해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른쪽 뇌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왼쪽 뇌를 써서 해결하느냐. 예. 나중에는 왼쪽 뇌를 써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길게, 예, 말을 가성수 길게 사용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말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예. 감탄사도 뭐 헐 이러고 말고 기존에 있는 그러더라고요. 명사들도 다 줄여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저희 조카들도 보니까 이모 대박 이게 다 말이 다예요.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대박 뜻도 모릅니다. 네, 대박. 예, 대박의 느낌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좌뇌 개발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말은 어떻게 해도 뜻은 통합니다. 어떻게 해도. 그러나 그런 말을 쓰다 보면 로켓을 어떻게 날리겠어요. 예, 화성에다가 우주선 어떻게 아니 보냅니까? 저희 집에 이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봐도 예. 놀아도 주로 요새 컴퓨터니 한 휴대전화니 이런 걸 가지고 놀기 때문에 대화가 거의 없어요. 예, 예. 그 대화를 왼쪽 뇌로 하는 건데. 아 예. 그러면 정말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 사회의 언어 생활이 좀 전반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는 있죠. 우려도 가능한.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왼쪽 뇌를 안 쓴다는 복병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뇌형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자꾸 좌뇌적인 자극을 예. 말을 길게 하고 논리적으로 해주는 것 자극을 예. 많이 주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뇌가 감 잡는 뇌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 뇌는 감 잡아서 느끼면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서 안 줄 알아요. 근데 그 할 줄 아는 것도 계속해서 뇌에 그 직접 회로가 완전히 전문 회로가 생기도록 해야 예, 진짜 일단- 잘하는 사람이 일단 됩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서 여보 이거는 2,000쌀이야, 10쌀이야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네 생활 습관을 좀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예, 오늘 행복한 뇌 그리고 성공하는 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얼굴학 전문가 조용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피부관리 전문점 얼짱 몸짱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하루 종일 뇌를 즐겁게, 뇌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